신화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신에게 대적할 정도는 아니에요. 신들은 각자 자신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현상을 만들어내고 인간의 생활을 변화시키죠. 전지전능한 결정권자 같은 역할을 해요. 하지만 인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중 뛰어난 인간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부르지만 신처럼 변신을 하거나 날아다닐 수도 없죠. 결국 아무리 뛰어나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주변의 도움을 빌리게 되는데요. 이번에 알아볼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바로 그리스판 어벤져스라고 부를 수 있는 아르고호의 모험이죠. 먼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이아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아손인데요. 아빠 이름이 되게 비슷해요. 아빠 이름은 아이손이라고 합니다. 아이손의 아들 주인공 이아손이죠. 헷갈립니다. 테살리아라는 지방에 이올코스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죠. 그런데 삼촌, 그러니까 아빠의 이복 형제인 펠리아스와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아빠가 지고 패배하면서 쫓겨났어요. 가문이. 그러자 아들인 이아손을 살리기 위해 아빠가 펠리온이라는 산으로 피신시키죠. 이곳에서 삼촌을 피해 살던 중 사냥을 나갔다가 어느 날 강을 건너려는데 거기서 웬 할머니 하나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아손은 친절하게 이 할머니를 업고 강을 건넜어요. 이 할머니는 어딘가 예사롭지 않았는데 분명 나이든 노인의 모습이긴 했어요. 그런데 마치 젊은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고 몸무게도 노인치고 굉장히 무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아손이 강을 건너다가 신발 한쪽을 잃어버리고 다리도 다쳐요. 그만큼 무거웠던 거예요. 이 노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제우스의 부인인 헤라였던 겁니다. 헤라가 변신한 채 나타난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일을 계기로 이아손은 헤라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도움을 줘서. 신발 한쪽을 잃어버리면서 강을 건넜죠. 이 순간 이아손이 우연히 자신을 죽이려는 삼촌 그 펠리아스를 만나게 됐어요. 펠리아스는 항상 유일한 왕의 혈통인 이아손을 죽이기 위해 찾아다녔죠. 그런데 찾아내도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 예전에 받은 신탁 때문이었어요. 신탁 내용이 한쪽 신발만 신은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이었는데 마침 이아손이 강을 건너다가 한쪽 신발 잃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싸우면 분명히 진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도 이아손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죠. 그래서 펠리아스가 이아손에게 위험한 모험을 보내요. 여기서 죽어라 모험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바로 콜키스라는 나라에서 황금 양 껍질을 가지고 오라는 명령을 내려요. 이아손 아버지의 친척인 프릭소스라는 사람이 예전에 황금 양을 타고 콜키스라는 데 날아갔는데 이 양이 죽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가죽을 되찾아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아손은 황금 약물을 찾기 위해 서쪽 끝에 있는 나라 콜키스로 떠나게 되었고 여행 도중 만날 위험에 대비해서 동료를 모으고 타고 갈 배도 구하기 시작하죠. 배 이름이 아르고호예요. 이 배에 아주 많은 영웅들이 탔어요. 자, 힘센 남자 헤라클레스 대표적이고 아내를 찾아 저승을 다녀왔다는 오르페우스도 합류했고요. 아킬레우스를 낳은 아버지 펠레우스, 그리고 바람의 아들이라는 제테스, 칼라이스, 곰에게 키워진 여자 사냥꾼 아탈란테, 아레스의 아들인 멜레아그로스, 거기에 테세우스, 페이리투스 이외에도 카스토르, 폴레데우케스, 아우게이아스까지 대단합니다. 이제 그럼 배도 구했고 모험 인원도 꾸렸습니다. 떠나야 되죠?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안타깝게도 폭풍에 떠밀립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만 산다는 렘노스 섬에 정박하게 됐어요. 렘노스의 여성들은 아르고 원정대가 육지에 올라오니까 남자들이잖아요. 못 올라오게 막으려고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막 창을 겨누고 막 이렇게 올라오기만 해봐 하는데 뭐야? 잘생겼어! 남자들이 막 근육도 빵빵한 이 마성의 남자들을 보고 반한 거예요. 거기에 심지어 이 나라 여왕인 힙시필레도 반했던 겁니다. 남자들에게. 갑자기 이 나라 여성들과 결혼을 해요. 모험 가다 말고. 그래서 눌러 앉기 시작합니다. 이건 다 그랬냐? 그건 아니에요. 이 중에 결혼하지 않은 남자도 있었죠.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던 영웅이 바로 헤라클레스였던 겁니다.
야, 이거 우리 뭐 하는 거냐? 양껍질 가지러 가야 되는데 막 항의를 하니까 그제서 선원들이 아, 맞다. 가야지 참. 그래서 다행히 모험이 계속될 수 있었죠. 항해를 계속하던 아르고호는 데브리코스라는 섬에 정박하게 됐어요. 이 섬을 다스리는 왕은 아미코스라고 하는데 권투 선수예요. 왕이 권투 선수야. 그리고 자기를 이겨야만 이곳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르고호가 여기에 대항해서 내세운 선수는 바로 빠른 스피드를 가진 초경량급의 폴리데우케스였어요. 움직임이 느린 아미코스 왕을 이리저리 막 피합니다. 막 이렇게 섀도우 복싱 하면서 지치게 만들고 마지막에 카운터 펀치 가볍게 승리를 거뒀죠. 이렇게 아르고호의 이야기가 마치 관문 통과하듯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때마다 해당 특기를 가진 동료들이 이렇게 한 명씩 출동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죠. 이런 과정으로 결국 아르고호는 아테네에서 목적지인 콜키스까지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인 아이에테스를 만났죠. 황금 양모를 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왕은 세 가지 부탁을 내세워요. 이거를 해결해주면 주겠다. 양껍질 주겠다. 이거죠. 사실은 이아손이 이 세 가지 부탁 중에 한 가지도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내건 건데 이아손은 분명히 여기까지 봤을 때 활약이 없어요. 왜 활약이 없게요? 약한 인간이었거든요. 영웅치고. 그래서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아손 주변은 어때요? 뛰어난 동료들이 차고 넘쳤죠.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자, 동료들의 힘으로 이번에도 부탁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이에테스 왕이 딸이 하나 있었어요. 메데이아라고 하는데 이아손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 겁니다. 메데이아는 아버지가 부탁한 문제의 해결책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아손에게 가서 내가 해결 방법을 알려줄 테니 자기와 사귀자는 겁니다. 이아손이 근데 또 여기에 응해. 좋다 이거야. 첫 번째 부탁이 뭐였냐 하면은 아이에테스 왕과 함께 밭을 가는 일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황소가 불을 뿜어요. 밭을 갈 때 농작물이 다 타는 거야. 자, 이때 여자친구인 메데이아가 나타나서 이 계획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불길을 견딜 수 있는 화상에 강한 치료제 연고를 발라줘요. 그래서 무사히 밭 갈기를 성공했죠. 첫 번째 미션 해결. 자, 사진을 보면 무슨 해골들이 있죠. 두 번째 부탁이 용의 이빨을 땅에 심어요. 용의 이빨을. 그럼 그 땅에서 해골 전사들이 막 자라나는데 이 전사들을 무찌를 하는 겁니다.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부탁인가 싶죠. 그런데 이아손이 정말 용의 이빨을 심자? 금속으로 만들어줬대. 심지어 해골들이 여러 명 막 튀어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메데이아가 알려준 대로 이아손이 바위를 하나 들어서 이들 가운데 딱 집어 던지자 마치 좀비들 마냥 이 바위가 자기들을 해치려고 하는 줄 알고 해골이 막 자기들끼리 막 싸웠대. 바위를 사이에 놓고. 그래서 자기네끼리 전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미션도 가볍게 해결. 세 번째는 바로 그 황금 양모를 직접 가져가라는 거였어요. 문제는 이 양모를 지키고 있는 괴물이 바로 절대 잠들지 않는 용이었던 겁니다. 자, 어떡하지? 좀 위험해 보이는데? 그래서 가긴 갔어요. 그 장소로. 가보니까 메데이아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바로 용이 잠들게 하는 노래를 불러줍니다. 자, 근데 용이 잠들긴 했어요. 근데 눈을 뜨고 자는 거야. 눈을 뜨고 자니까 메데이아가 거기다가 눈을 감는 안약을 한 방울 딱 떨어뜨려 두니까 눈을 감았대요. 그래서 무사히 황금 양모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죠. 모든 부탁을 다 완수한 거예요. 가져가면 돼요. 돌아가면 끝나죠. 이때 아이아테스 왕이 약속을 어겨버려요. 사실 주기 싫었던 거야, 양껍질. 이아손이 양모를 훔친 도둑이라면서 갑자기 병사들을 이끌고 막 뒤쫓는 거예요. 그러자 이아손은 자기의 여자친구가 된 메데이아를 데리고 이곳을 이제 탈출해야 되는 위급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탈출해야 돼요.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메데이아와 이아손이 그 메데이아의 막내 동생 중에 어린아이였는데 압시르토스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자기 동생을 인질로 삼아서 도망치는 거예요. 왕이 쫓아오자 이들은 인질인 아기를 바다에 던집니다. 이렇게 도망쳤어요. 자, 이아손과 메데이아가 도망치는데 성공은 했지만 그 과정이 어때요? 자기의 가족을, 그것도 어린 아이를 인질로 삼아서 죽여가면서 도망쳤단 말이야.
이런 짓을 하고 무사하긴 좀 어렵겠죠. 이 사진은 현재까지의 아르고호 원정대가 이동한 경로를 표시한 거예요. 엄청 돌아다녔죠. 이 정도면 거의 지중해 탐험을 했다고 봐도 돼요. 콜키스를 탈출했어요. 이제 고향에만 도착하면 원정대의 모험은 끝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한 폭풍으로, 아마도 제우스가 보낸 것 같죠. 아이를 죽였다는 죄로. 이때 배가 아프리카 북부인 그 리비아라는 지역까지 떠밀려 가버려요. 배에서 내린 이하손은 전날 꿈에서 아르고호를 짊어지고 사막을 횡단하라는 신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12일 동안 원정대가 배를 이렇게 등에 메고 사막을 지나서 히스페리스라는 동산, 가상의 동산이에요. 실제로는 없어요. 히스페리스라는 동산까지 걸어가서 다시 항해를 시작하죠. 아르고호는 다시 지중해를 지나 이번에는 크레타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야 되죠? 그리스 신화니까. 이 섬은 헤라의 아들인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탈로스라는 이름의 골렘이 섬을 지키고 있습니다. 탈로스는 아르고호가 상륙하지 못하도록 또 바위를 집어 던졌어요. 그러자 이하손의 아내이자 마법사인 메데이아가 나서요. 탈로스에게 최면을 걸어서 잠을 재웁니다. 자, 잠을 재워도 금방 깨요. 자, 그러면 어쨌든 공격해서 이겨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골렘들은 피부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돌 아니면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칼로 찔러도 뭐 상처 안 나잖아요. 금강불개의 몸이라는 건데, 자, 그런데 약점이 있어요. 이것도 메데이아만 알고 있는 거예요. 몸 밖에 노출되어 있는 혈관 하나가 딱 있답니다. 이게 약점이에요. 메데이아가 잠든 틈에 혈관을 딱 뜯어가지고 탈로스를 처치했다 그래요. 메데이아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죠. 이렇게 여자친구 잘 사귀면은 정말, 좋네. 부럽네요. 이렇게 긴 모험을 하고 나서 이하손은 고향인 이올코스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돌아온 이하손을 기다리는 건 죽어가고 있던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또 어때요? 마법사인 여친 메데이아가 있잖아요. 메데이아가 아버지인 아이손, 이하손의 아버지 아이손의 몸을 토막을 냅니다. 갑자기 죽어버렸어. 뭐야? 근데 이게 죽이려는 게 아니고 토막을 다시 냄비에 넣고 끓이니까 몸이 다시 합쳐지면서 젊은 남자로 다시 태어났대요. 환생해버렸어. 이것을 전해 들은 삼촌 펠리아스가, 자기도 죽기 싫은 거야. 펠리아스 메데이아에게 가서 나도 끓여줘. 나도 어려지고 싶어. 젊어지고 싶어. 부탁합니다. 그러자 메데이아는 펠리아스를 냄비에 넣고 끓여요. 하지만 되살려주지를 않았어요. 자신의 남편이 된 이하손을 공격할 게 뻔했기 때문이죠. 결국 펠리아스는 신발을 한쪽만 신은 남자와 처음부터 황금 약물을 찾아오도록 내쫓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메데이아에게 죽은 거예요. 이하손이 한쪽 신발만 신고 있었으니까 이하손에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떤 운명, 예언은 그리스 신화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펠리아스 삼촌을 처리했어요. 하지만 이 일로 이하손은 왕위까지 되찾지는 못해요. 오히려 펠리아스의 아들에게 왕을 시해한 죄로 메데이아와 함께 추방당해요.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아르고호의 모험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하손은 별로 존재감 없죠. 사실 대부분의 문제들은 메데이아, 여자친구, 아니면은 나머지 동료들이 다 해결해줬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하손을 아르고호의 대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야기를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이하손은 헤라를 등에 업어서 강을 건넜고 그때부터 헤라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보다 뛰어난 동료들을 데리고 모험을 떠날 수 있었죠. 여기가 이야기의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되는데, 리더라는 사람은 항상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해야만 되는 이유, 또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이유, 나를 도와야만 하는 이유, 이것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리더의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그 밑에서 단단한 팀워크가 생기는 이유는 확실한 명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명분이 곧 목표라고 볼 수 있죠. 즉, 목표가 확실하면 팀원은 리더를 따르려고 할 것이고, 리더는 확실한 목표를 제시해서 팀원을 이끌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이하손은 헤라의 후원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신의 도움을 받는 사람,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강력한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확실한 목표,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제시한다면 이하손처럼 뛰어난 능력은 없어도 그 대신 뛰어난 팀원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